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이 기존의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도 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사실 지금 이제 위험성을 기준으로 했던 방식을 노후성으로 좀 바꾸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발언 또 의지였는데 이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지금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관련된 기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좀 억제하는 쪽으로 많이 형성된 제도들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민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리 해당 아파트를 구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들 집을 자기들이 돈을 내서 새로 짓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뭐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하라던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적용됐던 기준들은 이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수명에 대한 겁니다. 이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재건축을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나온 의견대로 이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수명까지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게 그 노후성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물의 수명인 사회적인 수명을 봤을 때 뭐 간단한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는 매우 첨단 건물이고 그렇겠죠. 평면도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좀 낡은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는 식으로. 자, 근데 이런 경우에도 건축물이 무너지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물리적 수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수명까지 감안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종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노후성, 그러니까 위험도를 보지 않고 이제 노후도를 체크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연한 30년이 지나면 다 재건축, 재개발 시켜주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들을 하면 종전보다는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서 갑자기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까지는 국내 정비 사업의 관건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인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가 허가를 안 내주면 사업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정책 자체가 국정과제에서도 이미 박아놨듯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뭐 다들 아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정비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들 이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비 사업 진행의 관건은 인허가보다도 사업지에 사시는 조합원들이 얼마만큼의 더 금전적인 부담을 하실 수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장의 획기적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윤수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안전진단을 조금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측면, 노후도를 더 많이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저는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지금 뭐 노후도랑 구조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비슷하게 두고 있는데 여기서 노후도에 대한 그런 비중을 조금 더 높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안전진단 자체를 사실 이제 놀이공원에 재건축, 재개발을 놀이공원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진단 자체는 사실은 입장권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놀이공원 들어갈 때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서 이제 그다음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주고 패스트트랙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진행된다고 봤을 때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측면 자체는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입장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문 열어준다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사업성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성이
잘 나오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놀이기구를 탈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단지들이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추진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분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단지들의 특성이 감안된 그런 재건축들 사업장들 위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